이제 판매자 검토해 보는 거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대표님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셀러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이거 위에서 한번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불일치하고 친밀도가 중요하다. 예, 공동구매 제한 방법.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품 공지, 그러니까 제안서도 보내고, 제안서는 카페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이제 활용해서 이제 참고할 뿐이고, 이제 처음에 모르시니까 그거 참고해서 쓰시고,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 뭐 AI도 잘 만들어져 있고, 관련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싶으면 정말 계속 더 배울 게 많아지는데, 컴퓨터 쪽은 그게 끝도 없고 또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욕심은 욕심을 계속 낳으면서 그냥 수렁에 빠져버려요. 뭐든 끝도 뭐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배울 것만 산정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그 안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 분야가 그런 분야라서 뭔가 하나를 최적에서 기초부터 해서 단단하게 해서 마지막에 뭐 완성형 형태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끄짐없이 공부해도 매일 공부할 게 생기는 건 상황인데요. 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 쇼핑몰이라든가 이커머스를 잘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 요건 이게 원래 오픈마켓에 그 전자책에 들어갈 내용인데 여기다 넣었어요. 또 필요하신 부분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계속 좀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이미지 갑자기 편집할 일이 생겨요. 간단간단하게. 뭐 큰 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크기를 변경을 한다거나 살짝 튼다거나 뭐 사이즈 전체 이미지를 뭐 원하는 크기로 맞춘다거나 뭐 이런 작업입니다. 예. 뭐 패스 따고 이런 것도 안 바래요. 예, 초보자분들은. 그 다음에 쇼폼 만들고 간단한 영상에 텍스트 정도 넣으려면 예, 프리미어까지 안 해도 됩니다. 예, 포토샵 안 해도 돼요. 요즘에는 관련된 편하게 쓸 수 있는 캡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그 원하는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거 정도만 배우시면 되고 나머지 다 그냥 접어 놓으면 돼요. 그냥 책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 또 꺼내 보면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한 3개월 후 지나고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사는 거 아끼진 않아서 그냥 한 챕터 한 페이지라도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사고 그걸 한번 훑어보고 목차는 한번 훑어보면서 아 여기에 요런 내용 요런 내용 요런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다 그 뭐냐 메모 우리 메모장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던가 아니면 뭐 그 형광펜으로 쭉 그어놔요. 아니면 접어놓거나. 그리고 그냥 책장에다 꽂아놓고 다음에 또 하다가 아 그때 그거 거기서 본 것 같아. 그럼 다시 펴봐요. 언제? 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그때는 나 몰랐거든요. 근데 3개월 후에 딱 펴놨는데 오, 이 마술이 마술이 벌어질 거야, 아마. 그때는 분명히 내가 본 것도 보기가 어려웠는데 3개월 후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내가 마킹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모르는 내용이니까 3개월에 책을 딱 펴놨는데 다 이해가 돼. 아는 내용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간에서 레벨업이 돼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조금만한 단편 지식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저절로 알게 돼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막히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으면서 폭넓고 다양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고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한테 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빠른 분들은 6개월 정도만 돼도. 그만큼 본인은 성장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SNS 쪽 소셜 이제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집중도와 꾸준함이죠. 요령 없어요. 예. 그나마 조금이라도 노하우나 시간을 줄이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 여러 다양한 부분. 이거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 이걸 몇 개월 해야 될지 1년 동안 할지 모르는 건데 그중에 저는 요거 필요하고요.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요거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들여다보세요. 요런 정도만 한 거고 그래서 요런 꾸준함을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았다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됩니까? 공동구매 제한 방법, 요거 지금 요거 써놓은 거예요. 예, 요거. 컨택은 했지만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구매 제안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제가 요거 넣어놓은 거예요. 예, 요거 제가 카피해서 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으로 하긴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강의 들으면 좀 편하죠. 풀어서 알려드리니까. 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요. 막무가내는 아까 이메일 보내는 거 있잖아요. 대량몰. 예, 그런 거 막무가내입니다. 근데 그 막무가내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예, 효율성 들어간 시간 대비 나쁘지 않아서 그 뭐냐 그 금을 쫙 뿌리고 거기서 이제 걷어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택이 됐어요. 피드백도 왔어요. 저 한번 해보고 싶다. 온 거죠. 그러면 샘플을 보내줍니다, 일단. 그리고 그 샘플가가 얼마 안 하면, 이제 먼저 샘플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유료 버전, 무료, 페이백, 그 다음에 진행 불발 진행 중 특별한 경우인데요. 사람들은, 셀러들은 그, 당연히 물건을 주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또 벤더들도 그런 줄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료입니다, 유료. 가랑비에 젖는다고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명한테 뿌리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룰을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먼저 유료라고 상정을 하고 내가 그 공동구매 상품을 솔싱을 할 때 해당 업체와 샘플 제공되냐라고 먼저 물어봐 줘야 되죠. 제공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제공을 안 한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유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샘플 비용을 내가 대신 내고 우리 갑오브 갑인 셀러님한테 무료로 보내주느냐, 아니면 비용을 받느냐. 이거는 대표님들의 선택지예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지금은 혹시라도 안 돼도 다른 걸로도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러면 무료 샘플 제공해 주는 게 맞죠. 투자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 모르겠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잘 팔지도 모르겠고, 서로 그냥 윈윈하는 거다라고 하면, 샘플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떤 경우는 셀러들도 찝찝해서 그냥 샘플 비용을 주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셀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많은 상품을 본인들도 이제 소싱을 하거나 받고도 하는데 그 상품을 전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일로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그거를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걸 돈 주고 살라고 하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성향치인데 그래서 셀러와 잘 조율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유료인데 만약에 공동구매가 진행이 안 될 경우는 그 유료인데 만약에 실제로 공동구매가 진행이 돼서 이제 5개 이상 판매가 되면 샘플 처리해 줄게. 그렇게 해서 그걸 페이백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일정 수량이 진행되면 판매가 되면 샘플 비용을 공제해 주는 거죠. 서로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번 돈 가지고 샘플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진행 안 하는 샘플만 받아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계속 쪼기도 뭐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그 보통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셀러가 진짜 바빠서 그럴 것도 있고, 다른 거 막 하다 보니까 이 순번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좋은 상품이 있었던 거지. 그 메리트가 없어진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쭈삣쭈삣대고 있는 거라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미안함을 줘버려요. 그냥 셀러한테. 미안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그냥 공동구매 안 해도 되니까 상품 피드 공동구매랑 하거나 이런 거 피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만들어서 리뷰 한번 해다오. 공동구매 안 해도 되니까 리뷰 처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뷰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받아서 그 다음 공동구매할 때 써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리뷰 작업하고 막 이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5만 원, 10만 원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령적으로
예, 샘플 받아놓고 진행 안 하는 데는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하면 이제 그 공동구매 잘하는 분들하고 못하는 분들 내지는 초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나오냐면 같은 상품을 파는데도 예, 이 상품 공동구매 잘 터트리는 사람들은 예, 콜라보를 잘해요. 예, 그리고 상품력을 잘 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뭐지? 그 똑같은 상품인데 A라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원래 들고 있는 두 상품을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고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회사의 상품을 이종 간에 콜라보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그 예를 든 거예요. 예, 대표님들은 이제 인사이트 얻으시라고. 그 뭐냐 그 에어프라이기를 누군가가 벤더 그 셀러가 공구를 하고 있거나 했거나 준비 중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DM 날리는 거예요. 나 지금 고구마 들고 있는데 고구마 공동 구매 안 하실래요? 조인해서 예. 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오는 상품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유모차를 내가 공동 구매 진행하려고 진행 중인데 하다 보니 유아용품 뭐가 온 거야. 기저귀가 온 거야. 그럼 바로 콜라보 해야죠. 예. 콜라보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썼을 때 효용성을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콜라보를 하든 아니면 뭔가 가치를 그 같은 그 셀러나 소비자가 사용할 만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 한 번에 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상품화를 시키는 능력. 네, 이게 이제 잘 파는 벤더의 능력이고 셀러가 그걸 못한다면 벤더가 뒤에서 그걸 코디를 해줘야 돼요. 네, 코디네이션을 해줘서 그 상품을 잘 팔릴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거거든요.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예. 없던 기능도 막 찾아내가지고 전혀 다른 용도로 뭐 전혀 예를 들면 뭐 예? A라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상품인데 이거를 그 목적으로 아니고 더 재미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뭐 그런 걸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매욕을 더 느끼게끔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판매력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요거 쓴 거예요. 상품력 키우기라는 거. 상품력을 더 가치 있게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게 벤더의 능력이기도 하다. 셀러가 그걸 컨셉을 못 잡으면 벤더가 뒤에서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실제 많아요. 벤더가 경험은 많은데 셀러가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셀러들은 갈피 잘 못 잡죠. 그럼 뒤에서 벤더가 그런 거를 다 가이드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차피 같이 해서 예, 매출 많이 일으켜서 수익 나누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 판매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상품 결제 링크 만들어야겠죠. 이제 공급사가 만들 건지 벤더가 자기가 만들 건지 셀러가 만들 건지 최종 협의 단계예요. 이게 결정되면 그걸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구 일정 조정하고 수수료 협상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놓기만 할게요. 요거 내용이 뭐냐면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예, 약간 제가 중복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 지금 후킹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이 이게 낚시를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낚아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관심을 끌게끔 이제 후킹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킹이 과장되면 너무 과장되면 거짓말인 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적당한 수준의 사람들을 관심을 유도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첫 서두 혹은 뭐 쇼폰 같은 경우는 2, 3초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써먹을 수 있죠. 이게 내가 상대방 입장이 돼서 셀럽이라면 일매출 1,000만 원 가능한 상품. 안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할 수도 있는 상품이라면 관심 일단 갖겠죠.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진행하면 네가 구독자가 확 늘어날 거야. 뭐 이런 거 팔로우스. 그래서 그 셀러하고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걔네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하는지 베이스로 해서
툭툭툭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해서 내가 보낸 DM이나 자료를 보고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간택 당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은 거고요, 호킹은. 자, 요거는 지금 흔히들 저희가 파소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몇백 년 전에 수많은 그 교수들, 석학, 뭐 노벨상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학자가 만든 건데 이걸 막 나만이 막 독창적으로 뭔가 만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요 조금 문구 바꾸고 뭐 근데 결국은 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패턴으로 가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요거 갖고 이거 약간 그 믹스해 놓은 것 뿐이지 결국 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한번 이걸 적용해 보세요. 정확히는 이게 원래 루트는 파소나 법칙이라는 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너 당신네들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지? 네, 그 심각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친근감.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겪어왔어. 그래서 근데 나는 해결을 했다. 예, 그러면서 같은 동질감을 익혀주고 내가 해결한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해결을 했어. 본인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뭐 너도 한번 사봐. 근데 요번에 그 할인 행사한데 혹은 보너스로 뭐 이벤트가 있대.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안 사면 안 돼. 이거 몇 개 안 남았어. 예, 홈쇼핑에서 많이 보이던 거죠? 다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수량, 기간, 구매 조건 한정해버리고 지금 빨리 주문 안 하면 마감 임박. 이거 홈쇼핑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또 공동구매해서 갖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3일에서 5일 동안 마감 임박, 할인 판매, 수량 한정, 선착순 100명한테 뭐 이런 거. 홈쇼핑 다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홈쇼핑에서는 여기 밑에 전화번호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만 그 웹사이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공동구매 이런 요즘 이런 거는 밑에 버튼 눌러주세요 이러고 바뀐 거예요 버전이. 예, 결국엔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조금 행동경제학 버전으로 해서 약간의 믹스를 하고 막 이렇게 섞어치기 해놓고 나만의 거야 이러면서 가르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몇백 받는 거죠. 네, 하여튼 그겁니다. 근데 대표님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그걸 나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자기가 자기만의 뭐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결한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원류는 이거다. 이거에서 파생된 건데 이게 요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셨다가 내 상품을 기획하거나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딱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잘 만드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항상 물어보거든요, 대표님들이. 예, 제가 만약 그걸 가리킨다면 전 요걸 그냥 가리키겠어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조금의 살을 덧붙이고 뭘 한 게, 강의가 된 거예요. 예, 강의 커리큘럼에 들어가 버린 거고, 그걸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팔리는 상품 만드는 법. 잘 팔리는 상품 만드는 거에 아까 그 내용에서 초기에 상품 소싱을 하거나 잘 팔리는 상품 찾는 법에 요 내용 제가 넣어놨죠. 여기 하나 빠져 있죠. 네 개 중에서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요거 하나 빼놓은 거예요. 요거. 예. 왜냐면 이미 다 찾았잖아요. 이미 저희는. 뭔지 알잖아요. 뭐가 잘 팔리는지.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음, 어디, 다시 갈게요. 저도 이제 너무 많아서 접어놓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씨.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개만 있잖아요. 예, 상품 경쟁력이 좋은 거. 예, 마진율 잡기 좋잖아요. 그죠? 예, 신박한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좋은 거. 요렇게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요 과정을 통해서 요 작업한 거예요, 지금. 결국엔요. 그리고 이 식품, 뷰티, 건강식품, 생활 리듬에 따라서 또 이게 좀 기획력이 틀려요. 식품은 딴 거 뭐 있어요? 그냥 영상에서 유튜버 나와서 지글지글지글지글 아니면 그 인플루언서 나와서 지글지글지글
냄새는 못 보여줘도 그 시각이나 청각으로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해썹 인증 받았고 국내산이야 뭐 이런 원재료 소개. 예, 그러면 그냥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셀러가 그거 하고 있어. 인플루언서 하고 있어. 그냥 구매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땡기고. 자, 뷰티나 건강식품이 요게 문제인데 아니 이거 그냥 지금 바른다고 바르는 거 보여준다고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뷰티나 건강식품은 기본적으로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가는 거예요. 묶어가는 거. 예. 팔로우님들아, 나 지금 진짜 베스트 최고 버전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가 목격했는데 이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거 나와요. 건강식품이라든가. 직접 공장 가요. 모자 쓰고 생산하는 거 옆에서 같이 흉내라도 해서 거들어요. 그리고 화면 딱 바뀌죠. 갖고 왔어. 자, 오늘부터 시작하고 먹는 거, 바르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노출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피드나 하면서 병행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단위 바뀐 모습들을 공개하면서 야, 니네도 보이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살 빠졌다. 예뻐졌다. 등등등.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 달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한 달이든 뭐 세 달 정도를 하든 그래서 딱 끝나는 시점에 최초 시점, 중간점, 지금에 대한 상황 모습 딱 보여주면서 봐. 이렇게 빠졌어, 살이. 혹은 나 이렇게 피부가 고와지고 예뻐졌어. 야, 요번에 지금 첫 출시한대. 예. 내가 얘기해서 선착순 얼마한테 몇 명한테 일단 프로모션 걸어서 요거 하나 사면 하나 더 받기로 했어. 등등등. 이빠이 프로그램을 걸어서 딱 해서 예고 딱 걸고 선착순이야 해서 걸어버리고 시작하면 하루 만에 뭐 1억씩 팔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팔리겠죠. 그렇게 하는데 안 팔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보통 인플루언서 얼마 가져간다? 20%. 건강식품 뷰티는 25%, 30%까지 가져간다. 1억 팔았다?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만 하면 그냥 시원하게 월 1, 2천씩 쓰면서 예, 그게 지금 인플루언서들 지금 생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들 그 무슨 맘 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외제차 막그 남편 직전 때려치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 실제로 뭐 우리 그 제가 그 우리 저기 막 아는 분 얘기 저도 전달받은 거지만 그분 말을 신뢰를 한다면 본인 와이프가 인플루언서로서 한 번 진행하면 막 5천씩 막 1억씩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남편 회사 그만뒀대요. 그리고 남편 매니저로 전향해서 요번에 뭐 빌딩 하나 새로 유수했다나. 와. 근데 제가 지켜보는 거에서 그게 뻥튀기 되거나 거짓말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게 실제로 현상적으로 MCAM 그 유튜버들 데리고 운영하는 대표들하고 그 물어봤을 때 통상 뭐 2천에서 3천 못 벌면 바보처럼 인식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가능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뷰티라든가 건강식품은 뜸들이기 작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특히나 건강식품은 2만 원짜리를 보통 막 20만 원, 15만 원에 소비자가 팔고 그걸 반 잘라갖고 막 4만 원, 5만 원에 파는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예, 건강식품은. 그래서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예쁜 거, 그 고급진 거 이런 거 아니라면 기획을 하거나 제조사하고 협의해서 돈이 좀 들어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품을 고급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건강식품은 제조원 브랜드가 중요하고요. 건강식품 마진율이 높다니까 많이들 달려 드시는데 그거 절대 팔기 쉬운 상품 아니에요. 종근당만 찾고요. 그런 식으로 그 유명 브랜드 있잖아요. 대상 거만 찾고 유명 브랜드만 찾지 그냥 이름만 딸랑 있는 그 비브랜드 신생 상품은 절대 안 팔려요. 유일하게 셀러가 인지도가 있으면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제로 효능과 이런 걸 그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딱 하면서 주입을 해서 이제 할 거야. 나만 믿어. 나 믿지? 뭐 이런 버전으로 가야지 잘 팔리는 거라 건강식품이나 뷰티 쪽은 셀러의 요 입금. 예, 요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마저 설명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생활 리빙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냥 눈앞에서 딱 까갖고 오픈해가지고 세팅 바바바박 해서 이야, 이 서랍장 봐봐. 이렇게 지저분한 데를 이거 하나로 정리 끝냈지. 헐? 뭐 이런 그림. 예. 그런 식으로 사용성, 실용성을 그냥 눈앞에 보여주면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셀러하고 상의하고 기획하고 상품 이걸 해야지 그냥 좋은 상품 하나 딱 받고 싸게 팔아요 하고 띡 올리고 나면 그게 매출이 잘 팔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터트리거나 잘 파는 셀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벤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경험을 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해보는 그 경험치가 있었을 때 성공적인 매출이나 이걸로 돌아오는 거지 단순히 싸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터진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품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잘 팔리는 수 있는 게 그게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력이 진짜 좋으면 마케팅 필요 없어요. 고객들이 알아와서 그냥 노출만 어딘가에 물고만 딱 틀리면 그냥 잘 팔리는 거예요. 아까 그 알약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상품 올린 거 봤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몇 억씩 마케팅을 했거든. 소유 가수 있잖아요. 소유 데려다가 막 먹게끔 하고 막 몇 억씩 막 그 광고 막 뿌려대니까 사람들이 인지했고 제가 노출을 시켜서 상위를 딱 잡아보니까 저한테 매출이 다 들어온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자, 요거 볼게요. 뭐 프로모션. 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 이런 프로모션을 준비를 제조사로부터 준비해서 이제 협의해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직전까지 있는 단계예요.